그러니까 이제 폰세가 나와서 150을 던져줘 6이닝을. 그리고 이제 7회 김서현이 올라가서 또 150을 던져줘. 8회 정우주가 가서 150을 던져줘. 그리고 9회 갑자기 주현상이 나오더니 147을 던져. 근데 못 쳐요. 근데 주현상은 해적 RP를 되게 좋아해. 먹고 살고 이제 파플라인도가 좋은 투수라서 그런데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 이글스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참-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고 좋아요. 얘는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건데 네. 우리 코디 폰세를 우리 하나 팬들이 가장 걱정했어요. 그렇죠? 가장 걱정했는데 이제는 나머지 9개 구단이 너무 걱정해요. 무서워요. 네, 저 투수를 만나야 된다고 던진 걸 라고. 봤으니까. 봤죠. 적을 봤으니까. 네. 그러더니 이제 하나 팬들은 그 불신이 또 강한 믿음으로 돌아섰고, 네. 지난번에 또 5이닝 노히트 6K, 그렇죠. 뭐 이 투수는 사실 우리가 뭐 이런 이야기는 어렴풋이 전에 듣기로는 아프지만 않으면 대단한 투수라더라고만 들었었는데 연습 경기부터 시범 경기 일단 시범 경기는 실점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디테일적으로 들어가 보면 던지는 구종들이 모두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와이스는 좌타자 상대로는 조금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뭐 체인지업이라든지 이런 건 뭐 그것까지 잘 던졌으면 메이저리그 그치. 독립리그에서 안 떴을 거고. 근데 이 폰세는 재밌는 게 뭐 우타자 상대로는 컵페스트볼 던지고 페스트도 커브는 좌우타자 가리지 않고 떨어뜨리고 페스트볼은 155km 나오고 좌타자 상대로 체인지업 그러니까 거든요. 이게 죽이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하나도 그냥 던지는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바리아가 체인지업 그거는 바리- 저 던지는 방금. 공이고 바리아는 그냥 슬라이더 페스트볼 투 피치였죠 결국에. 그렇죠. 그리고 시범 경기 때는 폰세는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뭐 SSG 전에도 커터가 스트라이크 안 들어가니까 커터만 계속 던져요. 볼넷 4번에 무사 1, 2루 됐어요. 괜찮아. 최지훈이 야 그만하자. 괜찮아. 알았어 하고 뭐 커브 던지고 섞더니 또 무실점. 괜찮아. 기대가 안 될 수가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본 투구가 우타자 바깥쪽으로 보더라인에 걸치는 페스트볼이에요. 예. 제구가 좋아요. 그가 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커맨드가 돼. 제가 그거 공을 보고도 더 좀 놀랐는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 던지면 페스트볼이 패스볼이 이렇게 그쵸. 휘어버려요. 그러니까 약간 어. 백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좌우 무브먼트가 네. 있는 페스트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오른손 타자는 안 닿는 거로 그쵸. 보이는 그쵸. 거죠. 야, 근데 ABS의 보드라인에 딱 그 오뎅꼬치 꽂듯이 거의 딱 걸리는 공을 몇 개를 던지니까 커맨드가 된다고 여기서? 폰세는 진짜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투수. 맞아요. 그게 맞고 네. 우리가 이제 야구건 축구건 보면 그 상대팀 팬들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천사가 저 야구 족같잖아요.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쵸. 그게 최고의 찬사잖아요. 네, 그쵸. 얘는 이 선수는 상대팀 팬들이 이럴 것 같아. 이 새끼 던지는 본세 보소. 아, 이게 나올 것 맞아. 같아. 어, 그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주자가 나가 있는데 전혀 프레스를 못 느껴. 얘가. 긴장감이 응, 없어요. 없어. 다치지만 않는다면 건강하게만 하다면 굉장히 위협적인 투수가 그러니까 아직 다치는 걸 또 본 적은 없으니까 미리 뭐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선수가 또 이제 우리 팬분들은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투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어떤 그런 부상은 없었어요. 팔꿈치나 뭐 어깨, 팔꿈치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런 부분은 좀 괜찮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이 폰세 선수 뒤를 바칠 와이스는 이 선수도 사실 작년 하반기에 일정 부분 검증은 됐습니다. 5승 5패 기록했는데 탈삼진율 좋고 이닝 많이 먹어주고 예. 일단은 와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지난 시즌에 평균 패스트볼 구속이 148km였거든요. 시범 경기에서 150이 54. 넘어가고 155까지 찍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오히려 폰세보다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구속이 급감을 하게 되면 몸이 안 좋은 경우들을 우리가 맞아요. 많이 봤어서 네. 이 와이스도 조금 욕심이 나고 이랬을 때 몸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뭐 경기 일단 그 스위퍼 저는 또 시범 경기에 상당히 주의 깊게 본 게 오히려 안 되는 체인지업 막 던지기보다는 좌타자 상대로도 그냥 스위퍼 던지고 맞아요. 그래서 어제 뭐 류지혁 상대로 땅볼 타고 이렇게 이끌어내고 삼진 잡는 거 보면 그냥 접근을 자기가 잘하는 거 하자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서 진짜 구속이 많이 나오는 거 되게 두려운 게 모든 선수들이 토미존 들어가기 네. 바로 직전에 네. 자기도 모르는 구속 증가가 나오거든요. 그쵸. 작년에 김민우도 그랬고 그 안호진도 그랬고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게 제가 의학적으로 그 미국의 어떤 리포트에 보니까 토미존이 마지막에
최고의 기능을 발휘한대요. 최고의 기능을. 그렇게 그래서 하고 가는 거고. 그리고 구속이 이제 이빨이 오른 다음에 툭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찌됐건 하나는 5선발 중에 3명이 155 이상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전에 기아가 선발 투수가 계속 연속으로 완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쵸.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 2000년대 후반이었던 서재웅이 맞아요. 있었고 네. 그러면은 자기 차례 전에 얘도 완봉해 그럼 이제 막 이제 얼마나 프레셔가 있겠어. 저는 하나 마운드를 보면서 지금 마운드 선발뿐만 아니라 뭐 150도 넘게 던지는 질비합니다. 유현진이 제일 공이 저 느리잖아요, 지금. 한화의 글쎄 류현진은 유희관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유희관입니다. 얘기가 나올 유희관이요. 네. 유희관.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조금 더 구속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정확판을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너무 다 150을 던져버리죠. 지금 이제 구속이 좀 떨어지는 선수들이 선발을 하는 거예요. 엄상백과 류현진. 그러네. 예. 엄상백 선수는 이제 뭐 똥볼러가 되겠죠. 그 류현진 선수는 진짜 한화에서 유희관이 맞고 저 어느덧 보니까 한화가 정말 파이어블러드를 정말 많이 많이 모아놨는데 모았죠. 이제 그 선수들이 전력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선발 뎁스를 잘 갖춰놨는데 그럼 뭐해 최다 역전패 경기를 하던 우리 팀인데 이게 한화의 역전패는 불펜이 불안한 것보다 6회 이후에 팀 타선이 찬스를 못 살려요. 그러니까 달아나야 되는데 못 달아나. 달아나니까 사실 불펜이 아무리 좋아도 한 4, 5이닝을 어떻게 무실점으로 막겠습니까? 항상 하나의 글쎄 야구가 지난 시즌에 그런 경기 많았는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일단 시범 경기에 보여준 부분만 놓고 보면 타격 2위, 출루율 3위, 장타율 장타율 2위였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따지고 보면 기대는 한번 해보자. 근데 모수가 너무 적어 8경기는 그렇긴 하죠. 이제 그걸 믿을 수는 8경기는 없는데. 샘플이 너무 작고 이게 2023년도 LG 트윈스 우승할 당시에 정말 최강 불펜진을 구축을 했잖아요. 그 투수들도 뭐 다 좋은 투수였고 운용도 잘했지만 사실은 방금 딱 말씀하신 그 부분 경기 후반에 LG 트윈스가 점수를 빵빵 냈어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상황이 올라가는 게 아니야. 원래 1점 차 박빙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3점 차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편하죠. 던지고 편하죠. 한 점은 편해. 그리고 편하니까. 선발이 조금 더 끌어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게 이제 네. 다 연결돼서 돌아가는 거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마 해결이 되면은 불펜 쪽이 확 트일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LG 트윈스 V4님께서 고질적인 문제가 득점권이라고 또 수비라고 하셨는데 지난 시즌에 재밌는 건 득점권 타율 2위가 한화에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득점권이 없었죠. 없지. 득점권을 못 만들었죠. 수비 지표는 지난 시즌 중위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 지표는 올 시즌에 플로리얼이랑 심우준 심우준 때문에 들어오면서 충분히 좀 올랐어요. 상승을 예견케는 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아직 까보지 않았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보여줘야 돼요. 저는 플로리얼이 갖추는 외야와 심우준, 노시안이 건재한 3루간 그리고 안치홍 선수가 그리고 황영묵 선수가 심우준과 같이 지키는 센터 라인은 분명히 하나가 수비에서 잃었던 점수를 조금 줄여주긴 할 거예요. 맞아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커버 칠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어쨌든 불펜이라는 이 대목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가 득점권에 뭐 못 달아났다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2023 시즌과 4시즌에 불펜이 해먹은 경기도 맞아요. 충분히 많아요. 정말 지난 많아요. 시즌 특히 전반기에 예. 장시환, 박상원, 이 두 김범수 맞아요. 이 선수들이 김범수. 저 똥을 푸짐하게 쌌기 때문에 좀 원자 소소폭탄, 박상 원자 폭탄, 김범 저기 누구야 장시 장시 환장하네. 뭐 이게 시리즈였거든요. 이게 시리즈였는데 올해는 되게 웃긴 게 제가 14명의 투수 로스터를 짜봤거든요. 네. 이 선수들 자리가 없어요. 박상원은 뭐 지난 시즌 그렇죠. 후반기에 박상기는 이제 많이 박상원이 지난 시즌 후반기 잘 던졌지만 지금 우리가 지난 2년간 정말 없으면 안 됐던 자원들이 지금 로스터에 이름을 못 올려요. 지금.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김범수입니다. 김범수. 네. 모르죠 지금. 방- 뭐 사실 왜냐면 보여준 조동욱 모습으로는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조동욱과 지금 권민규라는 아우 조동욱 좋다. 검증이 된 선수들이 받치니까 그리고 한화의 이제 마운드에 결국에 이제 키는 저는 주현상 선수가 올해도 직전 2년과 같은 클로징을 해줄 수 있을지 요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 근데 이제 불펜 투수들은 항상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게 많은 이닝을 소화한 투수들도 2시즌 연속 좀 많이 던졌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되기는 하죠. 그리고 시범 경기에서도 조금 오히려 박상원 뭐 이런 선수들, 권민규 뭐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안정적인 피칭을 했던 것에 반해서 주현상은 조금 불안했어요. 맞았어요. 그리고 희한한 게 뭐냐면 선발 155, 중간 정우주 156.
주연상 151. 142? 151, 147도 나왔는데 지금 하나도 아까 우리 이해대님 말씀하셨듯이 볼이 가장 마무리를 갖고 있어요. 클로저가. 희한해. 그러니까 원래는 가장 빠른 빠른 공을 사람. 던지는 맞죠. 선수가 클로저를 네. 하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점점 갈수록 떨어진다. 맞아요. 지금 선발부터 그러니까 이제 뛰어가면서. 폰세가 나와서 150을 던져줘 6이닝을. 그리고 이제 7회 김서현이 올라가서 또 159를 던져줘. 그쵸. 8회 정우주가 가서 150을 던져줘. 9회 갑자기 주현상이 나오더니 147을 던져줘. 근데 못 쳐요. 근데 주현상은 궤도 RPM이 되게 이걸로 좋아요. 먹고 살고 네. 이제 파플라이 유도가 어. 되게 좋은 투수라서 그런데 이게 지난 시즌에도 보셔서 그렇지만 주현상 선수가 2연투 할 두 번째 경기에서는 평균 자책점이 너무 많이 올라가요. 피홈런도 늘었고. 예, 구속이 느린 투수의 연속 보면 이제 그런 익숙해지는 것도 있고 뭐 그런 난제들을 극복을 해야죠. 근데 이제 타선이 조금 헐거운데 그리고 외야가 너무 걱정인데 준수한 외야수 하나를 리그 시즌 중에 우리 올해 승부 보자라고 하면은 조금 출혈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시즌 아닐까? 그렇다면 어떤 선수가 후보일까라는 게 다음 질문이었는데 형님이 딱 그 말씀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좀 정말 준수하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9개 구단에서 레귤러, 주전 외야수다. 안 주죠. 그러면은 그거 빼오려면은 진짜 김서현 나와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근데 나와야 되는 근데 이제 4외야수. 4외야수. 근데 우리에게는 와서 2번이 되는 3이나 2번이 2번, 될 수 3번이 있는. 되는 그런 선수 픽을 해야 되거든. 예. 뭐 여러 이야기 있었어요. 뭐 팬들 사이에서는 김범수, 조수행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김범수 선수가 하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매력적이기도 하고 좌완의 파이어볼로 그리고 우리가 자원이 이제 구비가 많아졌으니까. 구비가 되잖아. 네, 그래서 뭐 근데 당장 그렇게 진행을 하기에는 요거는 부담이 되죠. 근데 저는 요거는 제 뇌피셜인데 김경문 감독은 발할 확률이 있어요. 맞죠. 꽤 있다고. 왜냐면은 우리가 올해 만약에 FA에서 3명을 살 수 있는 21명이 시장에 나왔다면 네. 21명이 시장에 나왔다면 근데 외야에 자원이 있었다면 그거 무조건 하나 거였습니다. 그렇겠죠. 무조건. 근데 2명이 이제 한계라 뭐 엄상백과 심우준에서 그쳤지만 정말로 외야 자원이 조수행이 있었어. 그리고 총 나온 선수가 21였어. 그러면은 조수행까지 그냥 쇼핑백 꽉 채웠죠. 근데 네. 조수행도 끝나고 FA고 맞아요. 김범수도 끝나고 FA. 만기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더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만약에 진짜 올해 좀 한번 달려야 돼라고 하면 이런 트레이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올 시즌에 144경기를 마쳤는데 그래 결국에는 외야네 라면은 이제 내년에 최원준한테 올인하는 거죠. 기아 최원준한테. 근데 일단 지금 임종찬 선수에 꽂혀 계신 김경문 감독님이기 때문에 그 선수가 잘해 주길 바래요. 두 개 양쪽 다 터져야 돼. 김태현, 임종찬 둘 다 터져야 돼 올해. 그러면 저희도 정말로 대권까지. 아까 어떤 분이 지금 PPL 할 시간이 네, 아닌가요 하셨는데. 뭐 저희 PPL은 하고 싶을 때 해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 그러면은 우리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진짜. 저 이거 유니폼도 지금 10년 만에 바뀌었어요. 아 예뻐요. 전에 30주년 유니폼 나오고 이제 40주년이라 올해 나왔고 분명히 야구장 바꿨고 돈 다 썼고 류현진 작년에 컴백 시켰고 김경문 감독 필요하다고 다 했습니다. 여기서 더 못하잖아 올해 5강 못 가잖아. 청계산 갑니까? 얘들 채널 다 돼야지 뭐. 할 말 없습니다. 더 진짜 할말 이상. 없어요. 올해도 뭐 가을 야구까지 못 가고 뭐 이러면 진짜 답 없습니다. 정말 아니 핑계 댈 게 없잖아. 예, 이제는 너네 돈 그렇게 많이 쓰고도 못하냐? 이거 이제 맞아요. 할 말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폰세, 플로리얼, 와이스가 외국인 선수 평균을 해줬는데도 못 가잖아요. 그럼 이 팀은 이제 더 이상 변명해요. 이 팀은 그동안 야구단을 잘못해온 거고 여기에 있는 선수들은 진짜 몸과 마음과 정신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야잘절 초창기에 저희가 그 건배를 이렇게 공개 방송 같은 거 건배할 때 건배사가 뭐였냐면 이 팀은 답이 없다. 독수리 카리스마님 유니폼 되게 많아요, 센틱. 그러니까 네. 저는 항상 LG 트윈스의 빌딩 과정을 보면서 좋죠. 아 그래 네. 저게 굉장히 건강한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5강을 꾸준히 가질 수 있는 전력에 이때다 싶을 때 밟는 거. 그죠? 그게 맞죠. 최은성이 그래서 2할 8푼대 25개 정도?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그 정도는 아니, 근데 해줘야죠. 짜현성이 그 정도를 했는데 문제는 뭐 삼진도 너무 많고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는 올해 어쨌든 투타 밸런스는 좀 안 맞을 거예요. 예, 마운드에 훨씬 무게가 있을 거고. 그래서 결론은 하나는 올 시즌에
마운드의 힘으로 5강을 가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네, 기대해야겠죠. 거기에 기대하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다가 또 야수 한두 명 가서 미쳐가지고 또 터져주면 또 오히려 플로리얼이 옛날에 호잉처럼 아 호잉. 갑자기 그렇게까지 해주면야 조금 시너지가 날 수 있겠죠. 노시아는 할 말 없고 그냥 무조건 잘해야 되고 노시아는 왜냐면 이 선수를 앞으로 서비스 타임이 10년이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FA로 잡건 장기 계약으로 잡으면은 그러니까 이제는 노시아는 작년 같은 어떤 부침은 겪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 팬분들이 우리도 좀 잘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 뭐 모든 걸 다 잘해놨는데 이제는 그 위에서 좀 춤도 추고 놀아야 되는데 야구 빼고 다 잘한다는 소리는 그만 들어야 되는 그런 시즌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2시간 정도 가까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914분 아직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